사람들은 정보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에 빠져들어야 마음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결국 지갑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따라 쓸 수 있고 어떤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쓰는 순간 콘텐츠가 달라지는, 누구나 빠져드는 마케팅 스토리텔링 공식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구조를 정리해서 말하면 같은 한 문장도 완전히 다르게 꽂힙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광고 카피, 심지어 스피치 콘텐츠까지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 가게, 서비스, 스피치를 설명이 아닌 빠져드는 이야기로 바꾸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는 나도 그랬어. 공감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케팅에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멋진 문구 때문이 아니라 고객과의 정서적 연결, 즉 공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심리학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면 친밀감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뇌는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순간 거부감 대신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러링 반응이죠. 그래서 고객은 정보보다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브랜드에게 더 쉽게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공감은 마케팅에서 신뢰를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공감 스토리 공식은 실제 현장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카페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초보 바리스타 시절을 이야기하며 저도 처음엔 커피 머신이 무서웠어요 라는 말로 콘텐츠를 시작했는데 이 짧은 이야기에 초보 창업자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연결고리가 생기는 순간 바로 관심과 신뢰로 이어진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다이어트 식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창업자가 겪었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광고 스토리에 담았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실패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한 줄의 진정성 있는 경험이 매출을 3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고객은 잘 나가는 사람의 완벽한 성공담보다 자신과 비슷한 출발점, 비슷한 실수와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강하게 마음을 엽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경험을 솔직하게 꺼내놓습니다. 이때 실수, 어려움, 시작점 등 진짜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객의 현재의 문제와 자연스럽게 동일시하는 겁니다. 저도 그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처럼 당시의 감정을 연결해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때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고객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얻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현재의 모습, 변화된 상황을 통해 고객에게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도 그랬어. 공감 스토리의 힘입니다. 공식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경험, 고객의 현재 문제와 동일시, 어떻게 극복했는지 현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문제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위험, 불편, 스트레스 같은 문제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보다 먼저 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살핍니다. 다시 말해 고객은 해결사를 찾는 것도 맞지만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실제로 소비자의 70%가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한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 정확하게 언어로 잡아주는 순간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헤어샵이 있습니다. 이 샵은 기존의 흔한 문구 대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스스한 머리 때문에 출근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 한 문장이 많은 직장인들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왜냐? 문제를 정확히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단 5분 컷 볼륨 폼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자 퇴근길 예약률이 2배나 뛰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해결책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먼저 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세탁세제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역시 문제 설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와이셔츠 목대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누구나 겪는 문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기능 설명보다 내 옷에 목대를 없애주는 세제라는 한 줄에 더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해결책이 더 빛납니다. 고객은 스스로 느끼던 그 문제가 누군가의 말 한 줄로 명확해질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문제 해결 스토리 구성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고객이 이미 겪고 있는 문제를 상황과 감정까지 담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아침마다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처럼 문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 문제에 공감해 줍니다. 저도 이 불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처럼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옆에 서야 합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때 해결책은 어렵지 않아야 하고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결을 통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주어야 합니다. 단 5분이면 출근 준비가 더 편해진다. 처럼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단계입니다. 공식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제시, 공감 표현, 기대 효과입니다. 문제를 명확히 짚는 순간 고객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해결책을 따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 미래 비전형 설득 스토리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결정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미래의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 기술입니다. 즉,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된 나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영어학원에서 상담 첫 문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6개월 뒤 외국인 앞에서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당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한 문장만으로 상담 예약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문장은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머릿속에서 심리적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미래의 자신을 그리는 순간 사람은 그 미래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떤 학원은 광고 전체를 기능이나 혜택이 아니라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 이라는 한 장의 이미지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결과는 등록률 40% 상승이었습니다. 고객은 그 사진을 보며 실제로 합격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그 상상은 행동을 불러왔습니다. 이 비전형 설득 스토리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첫 번째, 고객이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지금의 불편한 불안, 이 현실을 알아야 미래가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객이 진짜 원하는 이상적인 미래 모습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 들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미래의 장면이 생생할수록 고객은 더 빨리 결정을 내립니다. 세 번째, 그 현실과 미래 사이를 잇는 다리로 당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자연스럽게 제시합니다. 그 길을 건너는데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결이 명확할 때 신뢰를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작은 실행을 제안합니다. 공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재의 고객의 문제,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 그 사이의 다리로서 제품 제시, 마지막 즉시 실행 촉구입니다. 비전형 설득 스토리는 고객의 눈앞에 미래를 가져다 놓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 팩트형 신뢰 스토리입니다. 근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고객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주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성에도 반응하지만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 팩트와 수치에 기대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수치 플러스 스토리가 결합되면 기업 유지율이 68%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모호한 표현보다 정확한 숫자에 훨씬 더 큰 신뢰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다이어트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그동안 정성껏 관리합니다 라는 문구만 사용했기에 사람들의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어느 날 문구 하나를 바꿨습니다. 단 4주 평균 3.7kg 감량. 이 한 줄의 구체적 데이터만으로 상담 전환율이 42%나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진짜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다른 브랜드는 98%의 고객이 만족한 마스크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고객 2만 명을 확보하며 시장에서 단숨에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감성적인 스토리보다 숫자가 주는 신뢰가 더 강력하게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팩트형 신뢰 스토리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고객의 문제를 먼저 제시합니다. 두 번째, 전후 비교가 가능한 수치와 데이터,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 기간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여기서 그 수치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후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미지화해 줍니다. 공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제시,
전후 비교 수치와 데이터 제시, 수치의 의미 해석, 변화된 이미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전 흥미 스토리입니다. 사람들 왜 이렇게 빨리 스크롤을 내줄까? 왜 내 이야기는 끝까지 듣지 않을까? 사람들의 뇌는 예상되는 흐름에서는 집중을 멈추기 때문이죠. 지루함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예상 밖의 장면, 패턴이 깨지는 순간 뇌는 갑자기 깨어납니다. 잘 맞는 콘텐츠보다 이게 뭐지? 하고 멈추는 순간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되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가게는 반찬이 없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서비스가 형편없나? 뭐야, 반찬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고객은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반찬 대신 모든 메뉴를 메인 요리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사람들은 어머 이게 뭐야? 하며 놀라고 반찬이 없는 이유가 있었네 하며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이 긍정으로 뒤집히는 순간 고객의 뇌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배송이 늦어집니다. 배송 늦어지는 거 너무 싫죠.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농장에서 바로 채소를 수확해 보내기 때문입니다. 어제 밭에서 난 채소가 오늘 도착합니다. 배송 지연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신선도 최고라는 강점으로 변하는 순간 고객은 그래서 늦을 수 있구나, 더 신선하겠네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반전의 쾌감, 브랜드의 차별성을 동시에 남깁니다. 그렇다면 반전 스토리는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첫 번째, 기존 패턴 뒤집기입니다. 고정된 패턴을 뒤집는 순간 고객의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두 번째, 호기심 유발입니다. 반전의 여지를 남겨 궁금하게 만듭니다.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르면 집중은 이미 시작된 거죠. 세 번째, 이유 제시입니다. 반전의 숨은 이유를 풀어줍니다. 이때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하고 무릎을 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의미 있는 결론입니다. 반전이 단순히 재미로 끝나지 않고 브랜드 이미지, 가치, 유익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패턴 뒤집기, 호기심 유발, 이유 제시, 의미 있는 결론입니다. 여섯 번째는 브랜드 탄생형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더 진심으로 느낄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고객은 화려한 문구나 완벽한 성공담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깊게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 브랜드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 출발점에 담긴 진짜 이유입니다. 왜 시작했는가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브랜드의 영혼이자 고객이 가장 먼저 신뢰를 느끼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수제빵집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님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아무 빵이나 드시기 어렵게 되자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역 SNS에 퍼지고 방송사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단순한 동네 빵집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고객들이 그 빵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의 진정성, 그 마음이 맛보다 고객의 마음을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탄생형 스토리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시작 계기입니다. 왜 시작했는가? 고객은 이 질문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극복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왔는가가 담겨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의 가치입니다. 어떤 여정에 동행하게 되는지, 미래의 장면을 그려줍니다. 공식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계기, 극복 과정, 지금의 가치, 고객과 함께 갈 미래 다 되겠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지금까지 누구나 빠져드는 마케팅 스토리텔링 공식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6가지를 다 사용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올리는 글, 영상, 소개문 하나를 쓸 때 최소 한 가지 공식이라도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 보셨다면 내 브랜드, 가게, 서비스, 스피치를 위한 나도 그랬어 공감 스토리 4문장, 내 고객을 위한 또는 나의 성장을 위한 문제 해결 스토리 4문장, 이렇게 2개의 공식에 딱 8문장만 작성을 해보세요. 이게 별건가? 싶다가도 막상 써보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말이 달라지고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마케팅 스토리텔링은요,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한 번 더 움직이게 만드는 언어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말, 글, 콘텐츠에
그 한 번 더의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